안녕하세요, 여러분. 혹시 투자하시면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?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고 어쩌면 매일 이용하는데 주가는 영 힘을 못 쓰는 그런 경우요. 배당금은 뭐 꼬박꼬박 잘 나오는데 이 성장이 멈춘 것 같아서 좀 답답할 때. 네, 바로 그런 고민을 오늘 저희가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네, 오늘 살펴볼 상황이 딱 그런데요. 한 5년 전에 스타벅스 주식을 샀는데 그때 기대했던 것만큼 특히 그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이 좀처럼 안 나오면서 S&P 500 지수보다도 수익률이 낮아진 거죠. 맞아요. 그래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. 야, 이거 스타벅스가 주는 배당금 이 정도는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앞으로 좀 더 클 만한 다른 주식은 없을까 하는?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한 그런 생각이죠. 그렇죠. 그래서 오늘은 먼저 스타벅스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짚어보고요. 또 대안으로 떠오른 두 가지 기업이 있어요. 그 얘기도 해보고 그런데도 왜 아직 스타벅스를 못 파는지 그 이유까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스타벅스 얘기부터 시작해볼까요? 네, 이야기는 2020년 6월로 가는데요. 그때만 해도 성장도 하고 배당도 받고 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 이런 기대로 스타벅스에 투자를 한 거예요. 특히 그땐 코로나 이후에 중국 사업이 확 살아나면서 전체 성장을 이끌 거다 이런 기대가 컸죠. 네, 저도 기억납니다. 기대가 상당했죠. 그런데 5년이 딱 지난 지금 보니까 현실은 좀 달랐습니다. 중국 사업이 영 부진했고 심지어는 이제 뭐 전략적 옵션까지 고려한다.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중국 쪽 성장은 거의 기대를 접은 거 아닌가 싶어요. 그렇죠. 그 부분은 좀 실망스러운데 근데 또 재밌는 건 배당이에요. 배당은 실망시키지 않았어요. 투자하는 공안 매년 꼬박꼬박 올려줬고 벌써 14년 연속 배당금을 늘렸더라고요. 와, 14년이요? 대단하네요. 네, 지금 배당 수익률만 봐도 거의 3% 가까이 되는데 이게 스타벅스 역사적으로 봐도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. 오, 3%면 사실 은행 이자 생각하면 괜찮은데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배당 소득 자체만 놓고 보면 뭐 불만 없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역시 성장인 거죠. 팬데믹 터지기 직전이랑 비교를 해보면 연평균 매출 성장률, 우리가 보통 CAGR이라고 하죠. 이게 한 자릿수 초반에 머물고 있어요. 한 자릿수 초반이면 사실 시장 평균 따라가기도 좀 벅찬 수준 아닌가요? 맞습니다. 이 정도 성장 가지고는 뭐 시장을 확 뛰어넘는 그런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. 이게 좀 냉정한 현실인 거죠. 그래서 결국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오는 거네요. 스타벅스만큼 배당은 주면서 성장성은 더 좋은 주식 없어? 하고요. 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대안이 등장합니다. 어떤 기업들인가요? 궁금한데요. 첫 번째는 약간 의외일 수 있는데 스포츠용품 파는 곳이에요. 아카데미 스포츠 앤 아웃도어스. 티커는 ASO고요. 아카데미 스포츠요?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스타벅스 대안으로는 좀 생소한데요. 그렇죠. 아직 매장 수가 한 300개 정도. 스타벅스에 비하면 훨씬 작아요. 근데 바로 그 점 때문에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거죠. 아직 클 여지가 많다는 거니까요. 그렇군요. 규모가 작아서 오히려 확장할 룸이 많다. 뭐 그런 관점이네요.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나요? 핵심은 매장을 엄청 공격적으로 늘리는 거예요. 올해만 해도 최대 25개 새로 연다고 하고요. 이미 2분기 말 기준으로 8개는 열었다고 해요. 꽤 빠른 속도인데요? 네. 그리고 좀 더 길게 보면 2028년 말까지 한 150개 정도 매장을 더 열 계획이래요. 지금 있는 매장의 거의 절반을 몇 년 안에 더 만들겠다는 거니까 상당히 공격적이죠. 와, 진짜 공격적이네요. 그럼 이 계획대로만 잘 되면 매출 성장세도 엄청나겠는데요? 그렇죠. 이 신규 매장 확대가 잘 먹히면 앞으로 몇 년간은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. 뭐 이런 분석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경영진이 주주들한테 이익을 돌려주려는 의지도 좀 보여요. 어떤 점에서요? 꾸준히 자사주 매입을 해서 주식수를 줄여나가고 있고요. 또 배당금도 최근 몇 년간 계속 늘려왔거든요. 이런 것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. 자사주 매입이랑 배당 증가는 뭐 투자자 입장에선 당연히 좋은 소식이죠. 근데 배당 수익률은 좀 어떤가요? 스타벅스 대안 찾는 거니까 그것도 중요할 텐데요. 그게 현재는 좀 낮아요. 한 1% 정도. 1%면 스타벅스 3%에 비하면 좀 차이가 크네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당장 배당 많이 주는 걸 원하면 좀 아쉬울 수 있어요. 근데 이건 지금 얘기고 중요한 건 미래 성장 가능성이잖아요. 회사가 막 커지면서 이익이 늘면
나중에는 배당도 훨씬 많이 줄 수 있겠죠. 아,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배당이 좀 적더라도 나중에 회사가 커지면서 배당도 같이 커질 걸 기대하는 투자다.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. 정확합니다. 현재 낮은 배당률 대신 미래의 높은 성과, 배당 증가, 여기에 베팅하는 거죠. 알겠습니다. 성장주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네요. 그럼 두 번째 대안은 뭔가요? 두 번째는 아르코스 도라도스, 티커는 ARCO인데요. 아르코스 도라도스. 이것도 좀 생소한 이름인데요. 뭐 하는 회사죠? 이 회사는 라틴 아메리카랑 카리브해 지역 있잖아요. 거기 21개 나라에서 맥도날드 운영권을 가진 회사예요. 그냥 가맹점 몇 개 하는 수준이 아니라 맥도날드 본사 빼고 독립 프랜차이즈로는 세계에서 제일 커요. 매장이 2,400개가 넘습니다. 와, 2,400개요? 라틴 아메리카 맥도날드는 거의 이 회사가 다 하는 거네요.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? 그럼 이 회사는 뭐가 매력적인가요?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어요. 바로 환율 때문에 실제 성장이 좀 가려져 있다는 점입니다. 환율 때문에요? 그게 무슨 말이죠? 최근에 나온 2분기 실적 보고서를 보면 달러 기준으로는 매출이 작년보다 3% 늘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근데 이게 그 지역 통화들이 달러보다 약세를 보여서 그래요. 아, 그러니까 현지에서는 장사가 더 잘 됐는데 그걸 달러로 바꾸니까 숫자가 좀 작게 나왔다. 이런 건가요? 네, 맞아요. 환율 효과 빼고 현지 돈으로 계산하면 실제 매출 성장률은 무려 15%나 됩니다. 와, 15%요? 3%랑 15%는 이건 뭐 하늘과 땅 차이인데요. 그렇죠. 이게 기존 매장 매출도 늘고 새로 연 매장 효과도 합쳐진 결과거든요.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숫자란 실제 사업 내용은 꽤 다를 수 있다는 거죠. 이런 걸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요. 이야, 정말 숫자 너머를 봐야 한다는 말이 딱 맞네요. 대단한 발견인데요. 그럼 배당은 좀 어떤가요? 스타벅스보다 괜찮나요? 네, 배당도 꽤 괜찮아요. 지금 한 3.5% 정도 되는데 스타벅스 3%보다 오히려 높죠. 오, 배당 수익률도 더 높아요? 네, 게다가 버는 돈에 비해서 배당으로 주는 돈의 비율, 즉 배당 성향이 아직 낮은 편이라서 앞으로 배당금을 더 늘릴 여력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. 지금도 괜찮은데 앞으로 더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. 야, 현재 배당률도 높은데 앞으로 더 늘릴 여력까지 있다고요? 이거 상당히 매력적인데요. 혹시 또 다른 강점 같은 건 없나요? 아르코스 도라도스만의 중 독특한 강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. 바로 부동산 사업입니다. 부동산이요? 맥도날드 운영하는데 부동산 사업을 어떻게 하죠? 전체 매장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직접 운영 안 하고 다른 하위 가맹점주한테 다시 임대를 줘요. 그리고 한 500개 정도 지점은 아예 땅이랑 건물을 회사가 직접 사서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 수입을 얻고 있어요. 아하, 그러니까 그냥 햄버거만 파는 게 아니라 건물주 역할도 같이 하고 있다. 이런 거네요? 그렇죠. 이렇게 부동산에서 나오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다는 건 경기를 많이 타는 외식업에서는 꽤 큰 장점이 될 수 있거든요. 다른 외식 프랜차이즈들하고 비교했을 때 좀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안정성에 성장성까지 두루 갖춘 느낌이네요. 아르코스 도라도스. 네, 맞아요. 자, 이렇게 두 가지 대안을 봤습니다. 공격적인 확장으로 고성장을 노리는 아카데미 스포츠 ASO, 그리고 환율 뒤에 숨겨진 성장성에 부동산 안정성까지 갖춘 아르코스 도라도스. 와, 정말 각기 다른 매력이 있네요. 스타벅스랑 비교하면 확실히 성장 쪽에서는 더 기대해 볼 만한 구석이 있어 보입니다. 그렇죠. 매력적인 대안들이죠. 근데 말이죠. 이렇게 괜찮은 대안들을 찾아놓고도 정작이 분석을 한 투자자는 스타벅스 아직 팔 때는 아닌 것 같아. 이렇게 결론을 내렸단 말이죠. 왜 그랬을까요? 이게 뭐 정든 주식이라서 그런 걸까요?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? 뭐 그런 심리적인 면도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더라고요. 가장 큰 건 새로운 CEO, 브라이언 니콜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에요. 아, 새로운 리더십이요? 네. 이 사람이 온 지 이제 한 1년 좀 넘었는데 스타벅스라는 브랜드에 다시 좀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.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나요? 특히 그 스타벅스만의 매력적인 커피하우스 경험, 이걸 다시 살리는 데 집중하고 있대요. 그래서 단순히 매장 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브랜드 경험을 제대로 전달 못하는 매장들 있잖아요. 그런 데는 몇백 개를 과감하게 닫겠다. 이런 계획도 발표했고요. 우와, 몇백 개를 닫는다고요? 그거 정말 큰 결정인데요. 비용도 엄청 들겠어요. 맞습니다. 이 구조조정에 거의 뭐 10억 달러, 우리 돈으로 1조 원 넘게 들어갈 거라고 하더라고요.
쉬운 결정은 아니죠. 근데 여기선 포인트는 지금 시장의 스타벅스에 거는 기대가 엄청 낮아져 있다는 거예요. 아, 기대치가 낮다. 네. 다들 이제 스타벅스 성장 끝났다, 뭐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새로운 CEO가 와서 이런 어려운 결정도 하고 실제로 뭔가 좀 보여주기 시작하면 주가가 생각보다 훨씬 크게 튈 수도 있다는 거죠. 일종의 턴어라운드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겁니다. 아, 그렇군요. 기대치가 낮으니까 오히려 조금만 좋아져도 주가는 확 오를 수 있다. 뭐 나쁜 소식은 다 반영됐으니 이제 좋은 소식 나올 일만 남았다. 이런 건가요? 네, 비싼 맥락이죠.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스타벅스는 뭐니 뭐니 해도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소비자 브랜드 중 하나라는 사실이에요. 그건 그렇죠. 브랜드 파워는 정말 막강하죠. 네, 브랜드 충성도나 인지도는 여전하거든요. 여기에다가 신임 CEO가 운영 효율화나 브랜드 관리 쪽에서는 꽤 좋은 평가를 받아온 사람이라서 지금 주가 수준에서 더 막 떨어질 위험, 그러니까 하방 위험은 상대적으로 좀 낮지 않겠냐, 이렇게 보는 거죠. 아, 강력한 브랜드 파워에다가 유능한 경영진까지 있으니 밑으로 크게 빠질 가능성은 좀 적다. 뭐 이런 판단이네요? 네, 그렇죠. 일종의 안전 마진이 있다는 분석입니다. 그렇군요.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, 낮은 기대치에서 오는 반등 가능성, 그리고 강력한 브랜드와 낮은 하방 위험,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니까 아직은 스타벅스를 좀 더 지켜볼 이유가 있겠다.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최종 결론은 그거예요. 아카데미 스포츠 ASO랑 아르코스 도라도스 ARCO. 정말 좋은 대안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. 당분간은 스타벅스를 계속 들고 가면서 새 CEO가 뭔가 만들어내는지 한번 지켜보자. 이런 신중한 접근인 거죠. 네, 오늘은 스타벅스라는 아주 익숙한 기업을 둘러싼 한 투자자의 고민을 저희가 쭉 따라가 봤습니다. 성장세가 둔화됐을 때 그 답답함, 또 대안을 찾아 나서는 과정,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투자를 유지하기로 한 그 결정의 배경까지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네요. 그렇죠. 안정적인 배당이냐 아니면 더 높은 성장 잠재력이냐 또 익숙하고 믿음직한 브랜드냐 아니면 객관적인 데이터가 보여주는 새로운 가능성이냐 이런 균형점을 찾는 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. 네, 오늘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는 지금 어떤 고민과 선택들이 담겨 있는지 궁금해지네요. 오늘 살펴본 아카데미 스포츠의 그 공격적인 확장 전략, 또 아르코스 도라도스의 숨겨진 성장성과 안정성, 그리고 스타벅스의 브랜드 파워와 턴어라운드 기대감까지 정말 각기 다른 투자 스토리를 가진 선택지들이었죠. 네, 맞아요. 각자의 매력과 리스크가 뚜렷했죠.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여러분께서 투자를 고민하실 때 어떤 점들을 좀 중요하게 봐야 할지, 또 성장성이 좀 주춤하는 우량주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, 새로운 대안은 또 어떤 기준으로 찾아야 할지,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. 만약 여러분이 어떤 기업의 턴어라운드, 그러니까 실적이 확 좋아질 가능성에 투자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볼 신호는 과연 무엇일까요? 오, 좋은 질문이네요. 새로운 유능한 경영진의 존재 자체일까요? 아니면 회사가 내놓는 아주 구체적인 구조조정 계획이나 새로운 성장 전략일까요?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지표를 보실 건가요? 진짜 턴어라운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는 뭘까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의 투자 안목을 키우는데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은 고민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다음에도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도움이 될 만한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